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분야를 함께 알아볼 홍 교수입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도 더 간단히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싶은지를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첫 번째로 앞으로 강의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쭉 전달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경험해온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ICT 혹은 IT라고 할 때 여기서 영문자 I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뒤에 T, Technology, Tech, 즉 기술은 바로 기억나실 텐데 이때 I가 어떤 의미였는지 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의 I는 바로 인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인포메이션을 머신러닝 해야 합니다. 컴퓨터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잘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으로 더 잘하게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기업들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루빅스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루빅스가 모바일 앱, 다음의 모바일 앱에 적용된 이후 뉴스 이용량이 1910만 명에서 2710만 명으로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3배 성장을 이뤄내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해서 인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감지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이 인공지능이라고 처음에 정의 내렸을 때에는 학습 기능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펌웨어도 다양한 AI로 우리를 도와주고 제공하지만 정작 스마트폰 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우리는 그 더 발전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가장 왼쪽과 같이 어떤 감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어떤 길거리나 공간 안에서 찾기 위해 인공지능이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머핀들 속에 닮아있는 이 강아지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저 아래와 같이 귀여운 강아지들이 조금 모여있기만 해도 오히려 바로 왼쪽에 있는 머핀들과 더 가까운 이미지라고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상황들을 계속 학습하고 발전하는 것이 AI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리즈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바꿨을 때 추리 혹은 문맥 정보의 포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을 파파고에 네이버 검색어에 넣었다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영어로 그런 예외 처리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구글에서는 아직 그런 예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Enter your father's ba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아직 학습하는 그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혹은 그 기능이 빠져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모든 기술이 안전한 기술 상태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산업계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발전에 대한 열망이든 검증 전에 이미 도입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러닝 기능이 없는 AI라면 자동주차라던가 자율주행 등이 도입이 불가하거나 이 도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아래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사람을 인지하고 물체를 인지해서 자동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되게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운전하다가 기둥에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MBC에서 방영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AI도 어떤 발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중에 발전 기능이 포함된 것들이 이러한 자율주행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얼굴 인식을 통해서 개인 인증이나 혹은 조금 위험인물 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우리가 어떤 비행 예약과 같은 업무를 볼 때에 꼭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메시지를 넣어서 그 봇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되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조건들을 벗어나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어떤 기능들이 기계로 넘어가고 대체될 수 있는데 이전에 어떤 로봇과 같이 실물, 외관, 하드웨어의 기계라는 의미라기보다 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그런 의미의 기계입니다. 즉 사람처럼 학습 능력을 가진 기계라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산업혁명과 주목된 능력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힘과 어떤 간의 수공 능력 정도까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증기 발명 이후에는 어떤 단순하지만 그래도 공업적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2차 혁명 이후에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는 조금 더 고도화된 심지어는 어떤 칩 형태로까지 공업화 기술이 발전해 갔죠. 그리고 3차 혁명에서는 아예 컴퓨터라고 하는 직접 회로의 시초가 나오게 되면서 IT, 금융, 서비스 등의 고도 정보 기술 더하기 심리 이해 능력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너무 당연해지고 여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 등등 이것들이 마케팅 요소가 삽입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서 PDA도 아니고 MP3도 아니었던 이 스마트폰 형태로 만들어간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목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최근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스마트폰과 그리고 머신러닝의 고도화 등의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목된 능력은 무엇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즉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을 할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필요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산업별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에 대한 과학,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즉 머신러닝은 사람의 지적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발전했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과거에 사람의 어떤 능력을 기계로 대체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한 쪽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저항하는 쪽이 있었을 텐데요.
먼저 저항했던 쪽을 바라보면 1811년부터 1817년까지 러다이트라고 하는 어떤 단원들이 존재했고, 이것은 영국 1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실업 위험에 반대해서 기계를 파괴하고 다니는 그런 폭동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기계를 부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폐괴 운동을 일으켰는데, 노팅엄 직물 공장에서 시작되었고 확산되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1812년에 기계 파괴자들은 사형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안 통과의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열 몇 명의 노동자들은, 주도했던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기계를 망가뜨린다고 그렇게까지 대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시대에는 그 기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증기기관으로 바꿔서 더 효율성을 높여갔고,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적 지식, 어떻게 보면 뇌의 활동이죠. 그것을 알고리즘화해서 머신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머신이 배우게 되는 인포메이션,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데이터라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소중한 데이터, 더 정제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 이것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데이터 과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 컨셉 중에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무엇인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시키는 기법, 알고리즘과 모델을 만드는 행위 자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데이터의 양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적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내 손글씨를 보고서 컴퓨터가 어떤 숫자인지 맞추도록 가르친다고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어떤 100개의 훈련 집합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적은 2, 7, 사실 크처럼 보이는데요. 이 크 모양이 사실 7이었다 라는 것을 기존에 제가 기록해 놓았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크가 아니라 7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이라는 것이 광산에서 광물 혹은 보석을 캐내는 것인데, 데이터 광산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혹은 빅데이터가 있었을 때 여기서 의미 있는 보석을 캐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인공지능이 돕는 것을 사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따로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적용 사례가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좋아하게 되고 머물게 되는, 그 산업계에서는 리텐션이라고 합니다. 그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기능을 높이는 데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추천 영상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할 데이터량이 너무 많은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너무 큰 경우 빅데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무척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시간 내에 성능이 낮은 컴퓨터 한 대의 머신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양의 데이터, 즉
일반적 PC보다 조금 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이상의 머신 혹은 다수의 머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워크스테이션 혹은 다수의 머신을 모아놓고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산업계에서는 백엔드 DB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어를 한데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용어를 알려드렸지만 큰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게 추후에 어떤 산업계에서 혹은 학계에서 소통을 하시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스페인 사람과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손짓 발짓 하듯이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려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그 소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더 단어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목표로 경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